제10강 독리신제회와 최초의 여류명창 진채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서민들을 지지 기반으로 발전해왔던 판소리는 19세기 전반에 들어서 양반층의 경제적인 후원 아래 마당소리에서 양반들의 사랑방 소리라는 새로운 무대가 생겨나게 되고요. 이어서 어전에서 소리하게 되는 어전 소리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새로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많은 소리꾼들이 또한 배출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양반들이 주요 청중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판소리의 성격은 양반 특유의 미의식에 영향을 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판소리의 사설의 내용에도 관여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 대표적으로 영향을 끼친 인물이 바로 독리신제회입니다. 그는 전라북도 고창에서 태어난 중인계층의 인물로서 후에 호조 참판에까지 올랐는데요. 넉넉한 재력을 이용해서 광대들에게 경제적인 후원과 함께 동시에 박만순, 김세정과 같은 명창들과 함께 여류명창, 진채선을 가르치는 등 우리 판소리의 독보적인 교육자요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판소리 자체의 전승 구조를 파악하여 사설의 내용이나 악상을 절제된 감정으로 다시 개작하기도 했는데요. 그때까지 광대들에 의해서 구전으로만 전해져 왔던 판소리 사설 중에서 춘향가, 토별가, 심청가, 박흥보가, 적벽가, 병강세가 등 6마당을 문헌으로 정리하여 오늘날까지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 곡의 단가 등을 직접 지었는데요. 이와 같은 단가들도 오늘날 신제호 선생의 여러 유품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제호는 그가 지은 단가 광대가에서 판소리 광대들이 갖춰야 할 중요한 요건으로 4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는 인물. 얼굴은 타고난 것이라 어떻게 다시 바꿀 수 없다고 하면서 첫째 요건으로는 빼어난 인물을 꼽았습니다. 판소리는 공연예술이면서 또 많은 대중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광대의 인물됨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판소리 사이는 용문은 못나서도 명성을 날린 명창들도 많았습니다. 둘째, 사설입니다. 분명하고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나 이야기를 엮어가야 하고 등장인물에 따른 목소리와 말투도 제대로 구사되어져야 하고 상황에 따라 재치 있게 관객들을 이끌어갈 줄 아는 능력을 말했습니다. 셋째, 득음, 창단 가락에 관련된 음악의 기본 이론을 분별하여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신제호는 득음의 경지를 오음을 분별하고 육류를 변화하여 오장에서 나는 소리를 농락하여 자아낼지 그도 또한 어렵구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너름새입니다. 오늘날은 발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구수한 맛과 맵시가 깃들여져 있고 상황에 따라 신선소되고 귀신도 되는 다양한 변화를 통해 청중을 웃기고 울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너름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너름새라는 것은 어찌 보면 연기력을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신제호가 첫 번으로 꼽았던 인물칠에는 그 사람의 용모, 잘생겼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인품이 나름대로 고와야
명창으로서의 제목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제의 문화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여류 명창 진채선이 등장하게 됩니다. 판소리는 원래 남자들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종초에 접어들면서 신제회 문화에서 최초의 여류 명창 진채선이 배출되었고, 이어 진채선과 쌍벽을 이루었던 허금파가 등장했고, 그 뒤에 강소충, 강소양, 김녹주, 이화중선, 김초양, 배서량, 박녹주, 김열한, 김소희, 박초월과 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유 명창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날 여류 명창들이 더 많이 활동하는 그 계기가 바로 진채선의 등장이었습니다. 진채선은 김세정과 신제회의 지도를 받아 풍류, 가공, 무용에도 능했고 특히 판소리를 잘 불렀는데요. 미려하면서도 웅장한 성음과 다양한 기량으로 남자 명창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고 전합니다. 1869년 7월 경복궁 경회루의 낙성년에 수십 명의 남자 명창들 가운데 홍일점으로 참석하게 된 진채선은 고종임금과 흥선대원군을 비롯한 수많은 관중들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서 경복궁의 낙성을 기념하는 성조와 함께 춘향가 중 사랑가를 불러 많은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원군의 총애로 명성과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후에 대원군이 실권하자 채선은 스승을 찾아 인사한 후 김제로 내려가서 창을 그만두고 근신하며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1898년 대원군이 타계하자 3년상을 마친 후에는 세상에 다시 나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승 신제효와 채선은 단순한 사제지간이었지만 신제효는 늘 곁에 두고 아끼며 가르치던 제자가 없게 되자 사제간의 정이 연모의 정으로 변했고 그 유명한 도리화가의 탄생을 보게 됩니다. 이 도리화가를 지어서 운영궁에 있던 진채선에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채선의 추천으로 대원군은 신제효에게 정이품 동지중추부 부사에 큰 벼슬을 내렸습니다.